코로나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가전업체 실적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집콕이 대세가 되면서 전망과 달리 가전제품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가전제품이 주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일단 한번 구입을 하면 10년 이상을 써도 문제가 없는 넘사벽 품질과 내구성을 극찬하는 건데요. 너무 오래 써서 이제 망가져도 여한이 없다고 느끼는 가전제품들도 몇 대 때리고 나면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는 수준이니 말은 다 한 듯합니다. 거기에 출시되는 제품마다 참신한 기술과 실용성이 더해지고 있으니 탐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좀 더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 한국산을 선호하는 세계 가전제품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가전제품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제품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들과 TV, 냉장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타일러와 같은 전자, 옷장 제품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유통시킨 제품이기도 하죠. LG전자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코로나 등으로 개인위생 관리가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출시 10년 만에 30배가 달하는 매출 상승세를 기록했죠. 코트나 와이셔츠, 실크 스카프 등 자주 입지만 물 세탁이 어려운 제품을 세탁소에 매번 맡기지 않고도 항상 새 옷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분당 약 200회 정도 움직여 먼지를 털어주고 스팀으로 유해 세균을 99.99% 살균해주며 바지 칼주름은 덤으로 잡아줍니다. 세탁기의 경우 오염도를 측정해 알아서 세제를 가감하기도 하죠. 밥은 내가 할게, 설거지는 누가 할래? 의 눈치 싸움을 종식시켜버릴 식기세척기 또한 인기입니다. 삶의 편의를 주는 일명 편리미엄 가전들이 필수 가전으로 등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과거 식기세척기가 접시는 잘 닦아도 오목한 모양의 그릇은 잘 씻기지 못한다는 인식을 깨고 이동하며 회전하는 와이드 무빙 세척 기능을 선보이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결혼 전 약속을 지켜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세척과 건조는 기본이고 각종 바이러스를 99.9% 살균해주는 기능까지 등장시켜버렸죠. 로봇 청소기 기술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국내 기업이 내놓는 제품들은 기존 로봇 청소기 제품들이 인식하기 어려워했던 수건이나 양말, 전선,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같은 장애물 등을 감지하고 피하는 기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실용적인 기술 때문에 각국에서 방귀 좀 낀다는 기업들도 한국 브랜드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특허를 사용하겠다고 나서는데요. 가전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유럽 대표 가전업체 밀레가 LG전자의 로봇 청소기 특허 기술을 사용해 로봇 청소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밀레의 사용을 허락한 특허 기술은 모두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마치고 충전 도크로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는 충전 유도 가이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가전제품들을 쏟아낸 국내 기업들의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제 가전제품에 습득력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제품들을 자유롭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은 건데요. LG전자는 업가전으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나에게 더 맞는 사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는 순간 구형이 되어버리는 가전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건데요. 그 폭도 매우 넓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얼음정수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약 20종의 제품군에서 이 기능을 선보인다고 하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여정 내내 계속 진화하며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주부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훈훈한 일화가 알려지며 더 좋은 인식이 생겼는데요.
특히 한 부부의 반품 스토리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었죠. 사연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LG전자 매장에 60대 부부가 찾아왔고, 부부는 1991년 출시된 LG전자 당시 금성사의 의류건조기 모델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의류건조기가 생소했던 시절 이 부부는 미국 여행 중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었고 그 편리함에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 금성사 매장에서 우연히 의류건조기를 발견했고 큰 마음을 먹고 당시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22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건조기를 구매했죠. 그 후 부부는 의류건조기를 정말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23년간 지인들에게 금성사 의류건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최신 LG 건조기를 새로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간 사용해온 의류건조기는 아직도 아주 멀쩡히 작동했고 제품을 그냥 버리려니 너무 안타까워 LG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매장에 건조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LG전자는 부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제품을 흔쾌히 기증받았고 해당 의류건조기는 23년 전 처음 만들어졌던 공장으로 돌아와 자랑스럽게 전시되었죠. LG전자 측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타일러를 선물하기도 해 사연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사실 LG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은 우리 할머니 댁에도 40년도 더 된 금성사의 라디오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역시 한국산이다. 고장이 안 나서 새 것을 안 사게 되는 단점은 단점인가요? 장점인가요? 친정 부모님도 금성 선풍기를 아직도 쓰고 계신다. 오래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 중고로 산 전자레인지를 12년 동안 쓰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러한 인기를 등에 업고 LG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최초로 연매출 7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익성 높은 신가 전위주 판매 전략이 LG전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운 성장세의 글로벌 시장 생활가전 라이벌인 미국 월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글로벌 매출 1위로 올라설지 업계에 관심이 쏠릴 정도인데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0조 5,841억 원을 기록했고 월풀은 같은 기간 매출 161억 7천만 달러 약 18조 9,189억 원으로 LG전자가 약 2조 원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같은 해 4분기 LG전자가 6조 4,588억 원, 월풀이 6조 5,717억 원의 실적을 올려 월풀이 결국 LG전자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월풀을 꺾고 세계 가전 1위 등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서 올레드 TV 판매 증가는 큰 몫을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옹디아에 따르면 올해 올레드 TV 시장은 총 80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죠. LG전자의 가장 큰 미천인 가전과 TV 사업 경쟁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 두 업체로 괜히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일본이 땅을 치고 오열하며 후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일본 기업들이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올레드 시장에서 철수했던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뚝심으로 버텨내 결국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이 올레드를 연구할 당시 일본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을 비웃었습니다. 당시 올레드 기술 수준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후지산을 물구나무 걸음으로 오르겠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죠. 소니는 2007년 세계 최초의 올레드 TV를 출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소니와 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레드 TV를 위한 패널 양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올레드는 대형화 공정이 까다로운 데다 불량률이 높아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패널의 유기발광 물질을 얇고 고르게 까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소니와 파나소닉은 2014년 올레드 TV 대형화에 따른 비용 문제로 인해 아예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반면 한다면 해내고야마는 한국 특유의 뚝심을 발휘한 LG 디스플레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올레드 패널을 생산해 20여 개 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역시 올레드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외산 가전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TV 시장 진출 10여 년 만에 현지 브랜드의 철옹성을 깨고 기술 깃발을 꽂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의 LG 올레드 에보 시리즈는 일본 VGP 어워드에서 특별 대상에 선정되었죠. VGP 어워드는 일본 양대 AV 전문 매체 중 하나인 음원출판이 주관하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데요. 최고 상급인 특별 대상, 비평가 대상을 받은 브랜드 중 해외 업체는 한국의 LG전자가 유일했습니다. 음원 출판과 양대 산맥인 일본 전문 매체 하이비도 LG 올레드 에보를 61인치 이상 올드 TV 가운데 최고 제품으로 꼽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주요 전문지들로부터 전통의 TV 명가라 불리는 현지 유력 업체들을 제치고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기술 리더십을 입증한 것이죠. 과거 국내 기업들을 비웃었던 일본 기업들의 체면을 제대로 구겨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올해 있었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기술 등을 대거 선보였고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혁신상 수상은 2018년 65개에서 올해 139개로 2배 이상 증가했죠.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혁신을 지속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를 내는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